와, 지금 밤 9시 50분이에요. 4월 8일. 와, 포천이에요, 포천. 여기 전에 며칠 전에 일했던데 오늘 다시 불러가지고 일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물티슈로 뭐 차박을 하니까 세수 한번 하고 발을 싹 닦았어요. 이 양말을 제가 한 3일 신었어요. 근데 발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신발도 깨끗하고. 와, 발을 닦고 나니까 이 발에다가 지금 여기 발바닥에다, 예? 화학무기 스포츠를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예? 예? 여기하고 지금 발가락 사이, 이쪽은 발가락 사이에다가, 예? 생선 썩는 애를 막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화학무기 스포츠를 양쪽 발에다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예? 피부 녹는. 와, 얼굴에다 쏘고. 예? 생선 썩는 애 나는 냄새 나는 약품하고 여기 지금 포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출연하고 얘기하니까 여기 비소 경련제하고 비소 써가지고 소리치게 만들고. 예? 와, 갑자기. 저희는 무조건 예? 받게 해드립니다. 못 받은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정부 예산이랑 한정 예산인 거 아시죠? 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에 제가 양말을 한 3일 만에 지금 발을 닦고서 양말을 갈아 신었어요. 근데 양말이 지금 깨끗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 더럽게 제가 지내는 게 아니라 양말이 깨끗해요. 3일 신었는데도 깨끗해요. 예?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아예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차박을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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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신었어요 제가. 3일. 근데 이제 뭐 3일이면 너무 오래 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양말을 갈아 신고 이빨 닦고, 예? 여기 지금 내일 일할 때라 요 근처에다 차를 댔어요. 포천 제가 지금 파주에 있다가 포천에 내일 아침에 올라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차에서 지금 차박을 하면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9시에 여기를 도착을 했어요. 응? 양말 냄새 맡았다고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지금. 경련제하고 비소하고. 미친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새끼들. 말 못하게 펜타를 쏘고 손등에다 핸드폰 못 잡게 손등에다 쏘고. 네? 그리고 와가지고 이빨 닦고 지금 물티슈 뽑아가지고 얼굴 싹 닦고 머리도 한번 훔치고 손 싹 닦고 발을 한번 싹 닦고 이제 양말을 갈아 신은 거예요. 어? 와,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오징어 썩는 냄새 약 쏘고 양말에서 냄새가 안 나는데, 예? 오징어 썩는 애 막 생선 썩는 애 나는 나는 약을 쏘면서 발에다가 화학무기 스포츠 싸가지고 발 막 녹게끔 고통스럽게끔 고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완전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예? 결벽증 환자 새끼들이죠.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노가다 뛰는 사람들 다 발에서 냄새 나고 다 그래요. 지금 안전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안 날 수가 없죠. 안 날 수가 없는데, 응? 그렇게 저는 노가다 뛴다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옛날부터. 어느 정도는, 응? 남들한테 피해 안 갈 정도는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다녀요. 차박을 해도. 예? 냄새가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저. 보시다시피 양말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신발이 깨끗하니까. 예? 저거 지금 신은 지 뭐 한 2주 됐나? 그래요. 그 현장에서 준 거. 응? 현장에 가면 이 신발을 가끔 줘요. 응? 한 2주 됐나? 신발이 깨끗해요. 어? 그래요. 그래도 양말을 한 3일 신고, 발을 지금, 발도 원래 깨끗한데 화학무기를 3일 내내 발에다 쏜 거예요. 사린가스하고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실리카겔 본드 성분의 화학무기를 하도 쏴가지고 발이 막 빳빳해지잖아요. 그게 실리카겔 본드 성분의 화학무기예요. 예? 운전할 때 계속 쏘는 거예요 발에다가. 예?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예? 본드 성분의 화학무기를 계속 쏘니까 피부가 굳어가지고 빳빳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발을 닦은 거예요.
물티슈로. 그랬더니 막 살인기스 쏴가지고 막 발을 녹이는 거예요. 지금 발가락 떼하고 발바닥하고 고문을 가는 거예요. 막. 영상 찍으니까 지금 멈춘 거예요. 예? 얼굴에다 펜타를 뿌려요. 말 못하고 말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인상 쓰게 만들려고. 예? 정신건복지센터의 공식적인 낫지 아닙니까? 화학무기 테러범들이고 정신 못 차려요 이들은. 옛날 나치들처럼. 예? 사형 받아야 끝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예? 좀 하는 거 꼬라지도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나치들을 그들 후손까지도 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21세기 나치가 누구예요? 과거 정신과 의사 방역팀, 지금 WHO 긴급대응팀 방역팀,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시키고 외부 치료라고 사방에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발사체 숨겨놓고 국민들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국민들 재산 빼앗고 죽이고 나치즘이죠. 신나치즘. 응? 정신도 못 차려요. 나치로 규정되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사용하는 펜타닐 옛날 나치가 만든 LSD예요. LSD예요. 펜타닐이 합성마약 화학무기. 예?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걸로 국민들 고문해서 치료라고 그 우울증 치료제로 정신건강의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를 화학무기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한 달 전에. 예? 그리고 이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외부 치료라고 테러하는 자료는 코로나 3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3법 쳐보세요. 정신병원에서 국민들에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이들이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에게 테러를 하고 있거든요. BCI 장비, 국민들 감시하고 생각을 읽는 장비하고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발사체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가면은 모니터 수십 대 갖다 놓고 거기에 작업치료사들이 앉아가지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이죠. 허위 진단서 끊어주면은 정신질환이라고 허위 진단서 끊어주면은 치료라고 컴퓨터에 앉아서 화학무기 이 외부 치료하고 연계된 컴퓨터로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일주거리에 지금 그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말 못하게 얼굴에다 기억상실제를 쏘고 있어요. 마취자고. 미친 새끼들. 국방부로 국민이 이들은 WHO의 비상사태. WHO 이들이 긴급대응팀이에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알듯이 뉴스에 다 발표된 거고 WHO의 긴급대응팀들이고 계엄 사령관들이에요. WHO의 비상사태는 국제 비상사태는 전 세계 국가의 방역이라고 경비 계엄령이에요. 자연재해 시, 전염병 발생 시, 전 세계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전 세계 국가가 경비 계엄령,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WHO의 긴급 대응팀으로 소속으로 전 세계 국가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차려놓고 탈수용화 옛날 나치들은 수용화예요. 병원화 수용화 수용소 지금은 탈병원화 가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방역이라고 가두지 않겠다.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이죠.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시키는 건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 발사체 외부치료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그걸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가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유지해서 죽이는 방역이에요. 기억상실제 계속 써요. 그래서 그 외부치료 자료는 국방부로 실시간으로 가고 있고요. 이들은 계엄 사령관이에요. WHO의 비상사태 긴급대응팀인 계엄 사령관들이에요. 각 국가에. 그래서 이들이 국민들을 10명만 화학무기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요 치료라고 사형이에요. 뉘른베르크 협약이 전 세계 국가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상사태 시 계엄 사령관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은 선포가 되는 건데 이들은 치료와 보호를 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인 거예요.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자료가. 예? 그런데도 출근해요, 이들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달 전에 나치들을 그들의 후손들까지 척결하겠다라고 발표했죠. 21세기 나치가 어디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예? 방역팀, 화학무기, 쏴서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질병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통제,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제재, 죽인다는 얘기예요. 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방역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나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치즘 시작할 때 옛날 정신과 의사들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말 못하게 입에다가 펜타닐 쏘고 얼굴에다가 입에다가 수은을 쏴가지고 침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눌하다. 발음이 어눌하다. 신경계 증상이다.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수은하고 얼굴에다 펜타닐 쏘고 있어요. 마비를 시키고 침 나오게 만들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나치즘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게토는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그때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은 토착민이라고 해가지고 방역 1대상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였고요. 다른 나라 지역에서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바이러스를 갖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그것이 적응이 됐지만 인간의 몸에는 바이러스 여러 종이 이미 잠식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면역력이 높을 땐 발현이 안 되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나라마다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이 된 상태지만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질병으로 악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각 대륙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그걸 전염병을 전염시킨다. 그걸 토착병이라고 불러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옮기는 바이러스를 토착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방역팀들이 가장 먼저 1순위로 죽이는 게 다른 지역 사람들, 타민족 사람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죽인 거예요, 이들이. 모함해가지고. 그리고 그 게토 나치 정치과 의사들이 유대인만 죽였냐? 정신질환자, 노숙인, 질병자, 노숙인, 질병자,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퍼뜨린다. 질병자, 감염자다. 정신질환자, 감염이 돼가지고 신경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정신질환자를 일으킨다. 증상을 보인다. 전부 감염자로 이들이 학술로 감염자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게토에 가둬서 죽였던 사람들이 전부 감염자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착병을 전염시킨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는 옛날부터 마녀사냥 독살이라고 방역을 해왔는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퍼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다 싫어했던 거예요. 토착병으로 옮긴다. 나라도 없이 떠도는 저 인간들이 전염병을 일으킨다. 유럽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천 년간 전염병에 시달렸잖아요. 2차 대전 때도 스페인 독감하고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 절반 이상이 죽었었거든요. 질병으로. 그 지경이니까 그들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아도 그렇게 모함을 해서 다 죽인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수천 년간. 그렇게 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게토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또 누굴 죽였냐면 슬라브족. 그것도 이제 타민족 국가니까 흑인들 노예로 데려왔는데, 노예로 써먹으려고 데려왔는데 전염병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은 타민족 국민들이 다 죽인 거예요. 슬라브족, 응? 저기 러시아 민족이죠. 흑인, 응? 응?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저 중동인들, 응? 아랍인들. 응? 그러니까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른 민족들은 병렬제 비술사에 말 못하게 하려고.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른 민족들은, 응? 이 유전병이, 응? 기억상실제를 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유전자가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게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정신과 의사들이, 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거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여야 된다. 토착병 때문에 유대인, 슬라브족, 흑인, 아랍인 다 죽인 거예요. 그 또 자국민 그 외에 자국민 내에서도 신경계 증상자들, 응? 염증으로 신경계가 파괴돼서, 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염증이 일어나거든요.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래서 질병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질병자들,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자들,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예? 신경계 증상, 염증이 일어나서 신경계 증상이 일어난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이들은 봐요. 예? 그래서 신경계 증상자들, 예? 예? 그리고 선천적 질병 있는 아이들, 그런 감염된 어머니 아버지가 감염병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질병이 발생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도 그 질병이 발생을 해서 태어나게 돼요. 예? 그걸 발음 못하게 펜타를 써요. 선천적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의료인들은 다 바이러스 감염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국민이나 그 슬라브 민족,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 내에서도 정신질환자들, 질병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65세 이상은 고위험 대상군. 바이러스 고위험,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고위험 대상군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옛날 나치들도 65세 이상자들은 전부 개토에다 가뒀어요. 전염병 관리구역에다. 65세 이상이 되면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던 게 발현이 돼서 질병이 발생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가두고 질병이 발생하면 죽였던 거예요. 순차적으로. 응? 그래서 그 의료인들을 사형시켰잖아요. 응? 방역이었어요, 나치즘이 과거에. 지금 의료인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예? 그때는 수용소에서 가두고 그걸 수용하라고 불러요. 병원아. 나치 731 부대가 전부 정신과 의사들이 관리를 했던 이유가 병원이었어요. 수용소. 예?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수용화, 탈병원화라고 부르죠. 자신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예? 예?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다. 찾아가는 서비스다. 수용화가 아니라 탈수용화다. 선진화의 기술이다. 옛날 나치들처럼 가둬도 죽이고 재산 뺏고 죽이고 화학무기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응? 선진화다. 응? 국민들을 시켜서 치료라고 집단 괴롭힘하고, 예?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서 정신질환 코드를 매기고 고통을 줘서, 예? 집에서, 직장에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 뺏고, 이걸 선진화라고 불러요. 이 짓거리를 지금 나치 80개국이 모여가지고 2년 전에 미국이 80개국을 불러가지고, 응? 응?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죽이고 있는, 응? AI 생화학무기 테러범들이 있다. 응? 그들을 척결하겠다. 80개국이 모여서 협의를 받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이 행동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뉘른베르크 협약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계 국가 80개국이 뉘른베르크 옛날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 때문에 뉘른베르크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사용시킨 거예요. 그 작업치료사들하고. 현재 작업치료사들이죠. 의료인들은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고 정신질환으로. 근데 그건 감염병을 기초로 하는, 응? 감염자라고 질병자라고 해서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테러범이다.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하고 제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응?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전 인류 40% 이상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그리고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수없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는 자신들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도 치료라고 죽이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끼리도 죽이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도 이미 다 감염자이기 때문에 2년 전에 3년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바이러스 감염자고,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40% 이상을 죽었어요. 자신들 가족들도 죽여야 되고, 자신들끼리도 죽여야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전 세계 국가 80개국이 모여서 리른베르크 협약대로 AI 생화학무기 테러범들을 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들을 척결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후손들까지도 척결하겠다, 반드시. 그리고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펜타닐을 외부치료라고, 펜타닐은 합성 마약이자 화학무기예요. 그것을 화학무기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건 규정된 거예요. 펜타닐이 화학무기로 규정이 됐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펜타닐 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화학무기 테러범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화학무기 테러범이 됐고요. 나치로 규정이 됐고요. 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방역이라고, 치료라고.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감염자가 됐으니까 이들은 방역이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40% 이상을 죽였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고, 가만히 놔두면 이들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도 출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치로 규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법으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집단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리는 걸 공무원들은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내린다면 보고해라. 이렇게 공무원법을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피해자들에게 119, 시청 구청 가도 전부, 경찰서 가도 전부 여러분들에게 정신질환자로 몰고 망상병 환자로 몰고 집단괴롭힘 같이 하죠. 심리치료를. 그게 이제 심리치료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원들에게, 자살방지원들, 시민들에게 똑같이 이 SNS로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지우게 해요. 실시간으로. 왜? 그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자료를 전부 되살리겠다. 그 발표를 하니까는 전국 시민단체 연합이 발표를 했죠. 적극 찬성한다. 아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막 콧물 수은 쏴가지고 코에다 쏴서 꼬박끼게 하고 말 못하게 하려고 숨못 쉬게 해서 호흡곤란제 기침제 막 쏴요. 아니 보세요. 공무원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전 공무원들 핸드폰을 포렌식 한다는데 시민단체가 왜 찬성을 해요? 그것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업, 모든 시민단체, 모든 직장인,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계엄령이에요. 경비계엄령. 법안이에요. 경비계엄령 법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모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 10년간. 2017년도 5월 달에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 방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 지역의 구마다 설치가 돼가지고
이 방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 응?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 심리치료라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되고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고 죽여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고 죽여야 되고, 선생이 학생을 심리치료로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집단 폭행, 집단 괴롭힘, 성폭행 시켜서 죽여야 되고, 예? 학생들하고 학부모는 집단 선생한테 집단 괴롭혀가지고 죽여야 되고, 예? 의료인들은 영유 아이들 주사 30배 40배 놔서 잘못 놓은 척 죽여야 되고, 어린이집에서는 응? 아이들을 몸으로 눌러가지고 핸드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지시를 받으면서 몸으로 눌러서 질식사 시켜가지고 죽여야 되고, 예? 친구들 저기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친구들을 성폭행하고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10명에서 1명을 때려서 죽여야 되고, 예? 우울증으로 자살시킨 척 죽이고, 예? 그 위에는 그 위에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폭, 전부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은 차량 급발진,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온갖 범죄 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받고 죽여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65세 이상은 차량 급발진으로 죽이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노예들은 독고사, 고독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있고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전부 하는 짓거리예요. 예? 방역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을 다 죽여야 돼요, 이들은.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합니까? 예? 얼마나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겠다. 그걸 시민단체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얼른 해라. 제발. 이 나치즘, 지긋지긋한 나치즘 좀 그만하게 해요. 예? 그런 거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21세기 대통령이 전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 한다는데 왜 찬성을 합니까?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그동안 해온 거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좀 끝내자 이제 제발. 예? 옛날 나치즘도 그랬잖아요. 예? 응? 그래서 그거를 포렌식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시민단체가 적극 찬성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뭘 발표를 했느냐? 스미싱 피싱 범죄자들,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라고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구하라 금고 강탈, 그 다음에 도박 사기 사건, 뭐 주식 사기 사건, 이거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에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사건들 보면 뉴스 보면 가끔 공무원, 경찰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거예요. 계엄 사령관으로서. 예? 그래서 이 스미싱 피싱 범죄를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스미싱 피싱 범죄들을 3년으로 처벌 기간은 3년이었고 개인 범죄로 해가지고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공무원들은 따르지도 말고 모든 상황을 보고를 하고 스미싱 피싱 범죄를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 범죄로 변경을 했고요. 조직 범죄로 변경을 했고 3년에서 수사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버렸어요. 10년은 뭡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짓거리를 방역이라고 한 지가 9년 10년 차예요. 예? 이들이 스미싱 피싱 범죄를 위장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은 걸 전부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핸드폰을 포렌식하겠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집단 괴롭힘 시키고 심리치료라고 그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조직범죄로 변경을 한 거는, 조직범죄는 그동안 스미싱 피싱 범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전부 개인 범죄로 해가지고 3년으로 수사기간을 3년으로 해서 짧게 그냥 최소한의 처벌만 가했는데 조직범죄로 바꾼 거예요. 이건 뭐냐? 한 명이 걸리면 그 위에 시킨 사람까지 다 잡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예?
조직범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국민들에게 시킨 자료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미싱 PC 범죄를 위장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은 걸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로 코로나 3법에 의해서 국방부로 이 화학무기 발사해서 국민들 치료라고 발사해서 고문하고 죽인 외부 치료 자료 국방부로 전부 가고 있고요. 예? 세 가지 다 지금 수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들을 그 후손들까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불과 2달 전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들이 국민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펜타닐을 화학무기로 규정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코로나 3법은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뉘른베르크 법안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엄 사령관으로서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뺏고 죽이면 자동으로 비상사태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엄 사령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뉘른베르크 협약이 가동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사태라는 건 국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데 의료인들에게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했는데 자살과 범죄로 규정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화학무기로. 그러니까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국민들 10명이 다 재산을 뺏고 죽은 걸로 그 자료가 지금 전부 수집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전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사용이죠. 더군다나 캄보디아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수용소 있죠? 스미싱 피싱 범죄 단체 거기서 스미싱 피싱 범죄를 하고 또 납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폭행이나 성폭행이나 여러 가지 짓거리를 시키다가 다 빼앗고 죽여서 화장을 시키죠. 그게 나치 수용소예요. 수용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캄보디아 그 수용소 보면은 옛날 나치 수용소 731 수용소하고 똑같이 지어놨잖아요. 예? 그걸 수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거기가. 예?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국가와 전 세계인들의 분노 때문에 F-16 폭격을 맞았죠. 그리고 거기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차에 타라고 해서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은 뉴스에 나왔었어요. 바로 그 문 앞에서 바로 머리에다 그냥 총 쏴버려요. 왜 그래요? 계엄 사령관인데 이미 자료는 전부 수집이 됐고, 예? 국민들 10명이서 재산을 뺏고 죽였으니까. 계엄 사령관들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결 처형이에요. 계엄령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항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차에 태워가지고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건 군사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6시간 만에 사형시켜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사형받았죠. 재산 다 뺏기고 국민들에게 스미싱 피싱 범죄라고 해가지고 심리치료라고 재산 빼앗은 거 다 빼앗기고 6시간 만에 사형받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건물 앞에서 바로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 앞에서 그냥 총알 박아버리고 머리통에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그렇게 사형을 받고 직결 처형을 받고 F-16 전세계 국가하고 시민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F-16으로 폭격을 맞는데도 지금 출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파주 여기저기 뭡니까? 포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나치들 공식적인 나치 화학무기 테러범들이죠. 제정신입니까? 예? 저는 10년간 지난 10년간 이렇게 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도망이라도 가라고 이 사실을 알려온 사람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왜? 이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가 아니냐? 과거 나치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독일 시민들하고 국가가 나치즘을 화해하고 모두가 큰 잘못을 했지만 전부 화해하고 새롭게 거듭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독일 총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죠. 독일 총리에 당선이 되면은 인류에게 사과부터 해요. 나치즘은. 그래서 인류는 그걸 믿었죠. 진짜 화해를 한 줄 알고. 아니었어요. 정신건강 의사회 의료인들만 사용을 시킨 거예요. 방역팀들만. 예? 그리고 심리치료 나치즘 지금은 심리치료죠. 그걸 해왔던 시민들 공무원들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 정치인들은 전부 화해하고 그걸 면책 특권이라고 그래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 시민들
낫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은 정신과 의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예? 두 번째,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 예? 세 번째, 공무원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이에요. 의료인들은 믿고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지금 법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학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하고 매년마다 2년이나 매년마다 계약서를 써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요. 그건 뭡니까?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자살과 범죄를 유죄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재단 받고. 지금 여기 여기 포천 정신건강복지센터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재단 받고. 지금 저한테 화학무기 때려하는 양반들. 에? 여기 삼성토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용접하는 데인데 제가 정확히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예? 도대체 국민들한테 왜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2년 전에 국가 건강검진에서 코로나 양성은커녕 뭐 아무 질병조차 없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커녕 아무 질병조차 없고 염증 수치는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제가 52인데 44살로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어떻게든 코 걸려고. 아니 그동안 이 짓 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이 시스템을 알리고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야 WHO의 잘못된 시스템이 잘못된 방역이니까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마녀사냥, 독살, 나치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이어온 방역이니까 알려야 WHO가 한 짓이고 미국이 한 짓이고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한 짓이고 에? 그래야 뭐 서로 화해를 하든 에? 아니면은 서로 같이 뭐 사형을 받을 누군가를 여기 의료인들을 사형을 시킨다면은 다 같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법안을 통과시켜준 뭐 정치인들은 잘못 안 한 겁니까? 에? 그게 진정한 정의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짓거리를 또 하기 위해서 감췄고 의료인들만 사형을 시켰어요. 에? 화해했다. 지금도 독일은 2차 대전 때 나치즘을 방역을 사고하면서 지금 또 방역을 하고 있어요. 나치즘으로, 신나치즘으로. 미친 짓거리죠. 이 시스템을 인류가 알지 못하고 계속 알지 못하면 이 시스템은 계속 후손들도 당하고요. 의료인들은 그냥 사형받아야 돼요. 나치,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지금처럼 규정돼서. 에? 반항하면 그냥 총알로 쏴버리고 겸사령관들이니까. 국민들을 재산을 받고 죽이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때 계엄사령관들 보세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쩌쩔매잖아요. 국민들에게. 에? 그런데 이들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국민들이 화학무기로 쏴서 죽이고 재산을 받고 있어요. 10년간이나. 제정신입니까?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그래서 이들을 집단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사형 받아야 끝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에?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10년간. 에? 다 같이 화해해줘. 시스템이 잘못된 거니까. 이 의료인들은 날 때부터 의료인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품고. 아무나 저도 의료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감히. 내가 무슨 죄주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를 하겠느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에?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가족들이 소 팔고 돼지 팔아서 옛날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온 가족들이 의료인 훌륭한 국민들 살리고 치료하는 훌륭한 의료인들하고 온갖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부어줘가지고 의료인이 됐는데
WHO의 학술이 전부 나치로 만든 거예요. 치료제가 없어서. 예? 이 사람들도 억울한 거죠.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파괴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 잘못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WHO 미국한테? 병신이 된 거죠. 병신이. 쇠뇌당해서 나치즘에. 그게 중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나치즘은 쇠뇌다. 절대로 당하지 말아라.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 절대로 외치지 말고 외부 치료 화학무기 절대로 쏘지 말아라. 신경전문제 방역하지 말아라. 어린이들은 양심을 지켜라. 역사를 잊지 말아라. 반드시 사용당할 것이고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에? 이게 세뇌예요. 에? 이거 불쌍한 거죠. 에? 그리고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법 때문에. 그거 다 감염자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들은 그냥 치료라고 항목을 맞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죽어야 돼요. 에?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나치로 규정이 되고 화학무기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고 동료들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그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의료인들이 사용받고 폭격을 받아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부모 형제 자식들 이 동네 친구들까지도 치료라고 죽여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된다 하지 말아라. 우리 중학교 때 모두 가르친 거 아니냐. 응? 이 엄청난 만행이 어떻게 이게 묻힐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응?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응? 이들의 자존심이었으니까. 치료와 보호다. 타명. 국민들의 재산 뺏고 치료와 보호라고 죽이는 자존심. 응? 탓은 안 해요. 그들도 그 역할이니까. 그들의 선택이었고. 응? 그런데 끝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살아있다면 도대체 왜 이랬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